경애하는 김정은 동비께서 위대한 존승 71돌세 즈음하여 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 높은 국기와 조선노동당기가 전화의 영웅 열사들을 숭엄히 품어하는 석박산 기슭의 영생의 언덕으로 위대한 전승의 명들을 맞이하는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영웅 조선, 영웅 인민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혁명정신을 숭엄히 새겨보며 국가지도 간부들도 인민군 지휘관들과 근로자들도 혁명학원 원아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새 세대들도 전쟁 노병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송이를 정립하여 들고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닌 모든 용예와 존의의 절정에 위대한 존승의 영광을 삼가 얹으며 우리 인민은 그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마련하여 물려준 존승 세대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오전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비열인 승리,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과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과 승리 전통을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토속으로 고인 위대한 연대의 열사들의 그 넋은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 의리에 떠받들려 영원한 명예의 단상에서 세월 넘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는 조선인민군 용의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불굴의 강인성과 용감성, 불같은 조국애와 견결한 수호 의지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고 만대의 명맥으로 이어준 전승세대의 공덕과 불멸의 정신은 세월이 흐름에도 퇴색과 변색이 없이 억세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숨결 속에 백승으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의 긍지 높은 역사 속에 맹맥히 살아눕히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승 세대의 불멸할 영웅 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기억하시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과 함께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치리치리 기적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은 모두가 숭고한 리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요령의 혁명가들이었으며 자기의 더운 피로 온 세상이 경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전승 세대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쳐 시대와 역사 위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치리치리에서 가장 존엄 높고 자주적인 불패의 강국으로 영광 떨치는 사비도의 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투철한 조국 수호 혁명 보위 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 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비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녹식이 있던 이 땅에 후손 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 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계승과 번영의 여정으로 빛날 공화국의 강국 전기를 줄기차게 쏘나가실 굳은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열사묘를 돌아보면서 국가 존망을 판가름하는 가열한 전화의 결전장마다에서 수룡만세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 나가고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영웅들의 고결한 넋과 정신을 꼿꼿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열사들의 묘 앞에 꽃송이들을 진동했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숭고한 경의와 부패 조선의 전승사를 100년 1000년으로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불굴의 투쟁 의지가 추포의 류에 성유되어 뜻깊은 7월의 하늘 땅을 쟁감했습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절대적 힘이시고 백전백승의 기체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전승 세대의 영웅 정신은 세세연년 굳건히 이어질 것이며 승리는 조선의 영원한 상징으로 장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들에 점하여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혁명의 첫 세대인 항일혁명 열사들을 높이 내세워주고 그들의 투쟁 정신과 업적을 영원토록 빛내주는 우리 당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리에 받들려 소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혁명신념, 열렬한 애국심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넋은 연대와 세계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세 즈음하여 7월 26일 오후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대성산 혁명 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항일의 소란풍과 전화의 불빛 속에서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승리 전통에 빛나는 시원을 마련하고 굳건한 명맥으로 이어준 항일혁명 투사들의 고결한 삶과 불멸의 공적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국가의 tul기찬 전진 행로 위에 금문자로 단연히 수놓아져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단결의 사역사를 창조하고 우리 국가의 옥년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항일 선열들의 모습이 오늘도 빛나는 대성산 혁명 열사릉은 수령을 받드는 충성의 일편단심으로 전진하고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의 영광찬 행로를 전견하고 있습니다. 혁명 열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행복과 영광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마련된 것인가를, 세대를 이어 끝까지 가야 할 혁명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인가를 뜨겁게 새겨주는 영생의 언덕을 오르시며 세계를 이어 맹맥히 살아높이고 있는 투사들의 넋과 숨결을 숭엄히 안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성산 혁명 열사릉 화한진정대에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꽃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 독립과 주권 수호를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용의위병대에 군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 열사릉을 돌아보셨습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높이던 투사들의 영생의 숨결이 뜨겁게 흐르는 주작봉 마루에 가장 숭고한 화폭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한 세대의 두 태국도의 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헌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역하시면서 오진우 동지, 김일 동지, 최춘국 동지, 강건 동지, 김책 동지, 안길 동지, 류경수 동지, 최형 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령과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위대한 단결의 힘, 자기 위협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세상에 없는 기적을 낳을 수 있음을 항일의 혈전 만리와 전화의 철비 속에서 만고의 진리로 입증한 투사들은 오늘도 후손들의 마음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거연히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일의 승리 전통을 반제 반미 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승의 전통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비상에 증폭시킨 것이야말로 열사들이 조국과 혁명 앞에 남긴 공적 중의 공적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 통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룰 때 7.27은 사회주의 조선의 불멸의 상징으로 필승의 대명사로 후세토록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 정신적 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혁명 전통을 창조한 열사들의 넋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었습니다.
승리라는 불멸할 명예를 위하여, 오늘의 강대한 조국을 위하여 만난 시련을 맞받아 뚫고 헤친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그 정신은 세대를 이어 맹맥히 이어지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이 되어 주체위협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고무투동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저음하여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1돌세 저음하여 7월 26일 우이탑을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 천호에서 상사고락을 같이하며 쟁취한 승리의 치리칠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 침공을 불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열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이탑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승사에 거여진 중국인민 지원군 장병들의 군공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근거의 위훈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중친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덕과 더불어 굳건히 계승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승리 위해 우렸던 용사들의 더운 피를 땅에 묻어둘 수 없어 저 하늘에 빛내는가. 수포여 너는 용사들 위해 수놓은 꽃다발. 수포여 너는 용사들 위해 우리는 꽃보라. 말하라 전승의 수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고. 영속으로 빗벌지도 터널들이 어려고 가슴으로 먹었던 헛종들이 비껴오네.
전승의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고. 우리의 명절 널 지는 불을 보라. 축포연마는 우리의 승리 전하는 군무자. 전승의 축포연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고. 축포연마는 우리의 명절 널 지는 불을 보라. 축포연마는 우리의 승리 전하는 군무자. 전승의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독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자 1950년대의 자국수 동신 혁명보의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전승세대의 몫을 계승하자. 청년 손이들의 교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경지 높은 용시대 항전사가 영역한 이 땅에 전승세대가 떠올린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연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내어갈 혁명의 교대자 계승자들의 신념의 외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전승세대의 몫을 계승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 행로에 영원한 전승의 날 전체 조선인민의 혁명적 명절 7.27을 크나큰 자부심을 안고 또다시 맞이하는 온 나라 청년들은 값비싼 희생과 분열의 기훈으로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자주 강국의 조속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영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밑에 창조된 승리의 전통과 영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며 선열들이 지켜내고 일도 세운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인민의 나군으로 번역할 주체조선 청년돈이들의 도토란 기승의지와 강렬한 열망이 승리의 7월과 더불어 더욱 충천하고 있습니다. 전승세대의 녹슬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청년돈이들의 교리 모임이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박동천 동지, 박대성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전쟁 노병, 청년동맹 일꾼들, 인민군 군인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청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철영, 조선인민군 군인 강위권, 김성숙 평양대사공단 노동자 리영경, 김일성 동합대학 학생 서진혁 동무들이 전승세대의 영정신을 굳건히 계승해 나갈 온 나라 청년존이들의 마음을 담아 교리 토론을 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일찍이 써본 적 없는 군사적 기적들과 미제국주의를 괴수로 하는 방대한 침략 무력을 죽음과 공포에 몰아넣은 무수한 전투의 음담들의 군번에 다름 아닌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쳐부시고 헌터를 서서히 한다는 경결한 혁명정신이 있었습니다. 7.27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의 영달을 받는 청소한 나라의 인민이 어떻게 붉은의 용사로 무족의 영웅으로 자라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준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전승의 축포가 토론자들은 조나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1950년대 저국수호동신 혁명고의 정신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가는 제보이며 목숨처럼 지켜야 할 귀중한 넋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하는 당정교대를 멋으로 산사산 운송세대의 넋을 예수가자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신 국가와 군대는 언제나 필승불패하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도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영웅세대의 투쟁정신은 영원한 승리의 원천으로 불멸한다는 바로 이것이 1950년대 용사들의 숭고한 녹시 고동치는 뜻깊은 이 다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겨앉는 철의 진리입니다. 그들은 방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할 줄 알고 저국이 바란다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서슴없이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새 세대 애국 청년들의 훌륭한 모습은 조나의 영웅들이 지녔던 불굴의 정신이 오늘도 뚜렷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토론자들은 혁명의 전위에 청년 군인들이 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새겨 안고 수도의 살림집 건설당과 지방공업공장 건설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기상과 본때를 더 높이 떨쳐갈 의지를 기력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도 기대를 덜리고 실을 뽑던 전시 노동계급들처럼 정춘의 힘과 열정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인민경제 계획수행에서 명예로운 청년 선구자, 청년 혁신자가 되며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온 나라의 제일 앞장선 애국 청년 집단이 되겠습니다. 전하의 나날로부터 그들은 청년동맹 조직들이 보다 공세적이고 진공적인 사상교양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청년들을 위대한 전승세대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열혈의 혁명가 참다운 애국 청년들로 억세게 준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수호자들이 녹시 살아 숨쉬는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저는 경량한 아버지 원수님이 혁명사상과 용도를 높은 실력과 과학기술로 맞드는 혁명 인재가 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면서 할아버지 세대가 바라던 염원, 이루지 못한 소망을 기어이 우리 청년전이들이 무진한 슬기와 용기로 이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현실로 안아오던 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다 주체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하자.
전승의 명돌의 노래 선율이 울려 포진한 속에 주칠조선의 영성과 승리의 상징으로 빛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전쟁 노병 김영왕 동지가 새 세대 청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승세대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경량은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리하는 총폭탄이 되어 주십시오. 경장은 아버지 김정은 원심을 결사옹리하는 폭탄이다. 영적인 투쟁동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공화국의 불굴의 투쟁사가 후손들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하게 자리잡는 역사의 시각 청년전이들은 혁명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견고히 수호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의 백년 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어 나갈 영예로운 사명감을 새겨하며 영광스러운 우리의 국기를 높이 받들어 올렸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이 원수 경멸의 선봉에 높이 투표들었던 불멸의 기치, 우리 국가의 자주적 번엄과 찬란한 미래가 비껴있는 성스러운 국기를 수몸에 우러르는 새 세대들의 격동이 석박산 기슭에 끌어넘쳤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승세대의 불굴의 녹과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100년, 1000년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갈 혁명적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째 즈음한 청년 전이들의 계승의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영웅조선의 위대한 전승기를 창조한 전하의 청춘들의 숭고한 혁명동신을 자양으로 하여 그들이 지켜낸 땅에 대를 묻고 자라난 새세대 청년들이 성스러운 계승의 행진로에 숭엄히 나섰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정신과 업적으로 세대와 세대가 한 핏줄을 잇고 지남없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룬 우리 국가 특유의 불가항력을 과시하며 전승 71돌째 즈음한 청년존이들의 계승의 행진이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앞에서부터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 선율이 울려 포진한 속에 전하의 용사들이 진격의 선봉에 높이 투표들었던 불멸의 기치, 우리 조국의 백승의 역사와 장창한 미래를 다 안고 나붙기는 공화국기를 선두로 청년존이들의 영영한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란 동지, 박정천 동지, 박대성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선 동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원철 동지가 청년들과 함께 행진했습니다. 유례없이 간거초돌했던 연대에 가장 값비싼 승리를 안아온 역사의 재혼자 증변자들, 우리 당이 공화국기에 감싸안아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빛내어준 참전 용사들의 넋과 위훈이 깃든 수도 평양의 석박산 기슭은 영예로운 애국 전통과 훌륭한 역사를 공기롭이 간직한 계승자들의 열혈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승세대가 피로써 쟁취한 고귀한 명성과 영예를 굳건히 사수하고 자주강국의 백년대계를 쫄깃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어갈 일념으로 충만된 어젯날 화선용사들의 후손들이 계승의 힘찬 보물을 내짚었습니다. 대우마다이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양심과 영예, 도덕과 의리로 간직하고 정사의 특이할 위훈을 아로새긴 혁명선열들, 백돌불구라는 우리 인민의 전형으로 뚜렷이 새겨진 조국해방전쟁 참전 영웅들의 초상사진들이 불멸의 군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가장 성스러운 혁명기업에 생을 바친 열사들의 고귀한 삶과 공헌은 강과 혁명, 도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한다는 권리를 더욱 소중히 새겨안으며 수도의 고리를 힘차게 누려나갔습니다. 역사의 길에 물어보라. 전승세대의 몫을 계승하자. 일심단결, 영원할 우리의 7.27 계급의 전이투사를 비롯한 프랑카드와 표들을 억세게 투표던 대오마다에서 위대한 당중왕의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선열들이 창조한 영시대 항전사를 새로운 승리의 동기로 더욱 빛내어갈 강렬한 지향과 열망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항일의 혈전 말리 전하의 보영 속을 손혈로 뚫고 헤치며 창조한 숭고한 정신과 전통이 어젯날의 추억으로만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넘기는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게 하려는 계승가들의 돈피를 더욱 거려주며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들이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방송연설을 받아 아는 그 길로 일시의 탈원 모임들을 열고 사랑하는 조국을 지키는 송도리로 용약하여 나간 존세대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행진대오의 억센 기상에 수도의 고리들도 설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전승사와 더없이 신성한 우리의 전원과 명예를 굳건히 고수하여 온 위중류의 줄깃한 부쟁여정이 후손들의 마음속에 더욱 근엄하고 소중하게 새겨지는 역사의 순간이 이 땅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제도, 우리의 행복을 침탈하려 발악하는 원소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스민 성스러운 이 땅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수치스러운 괴멸을 안기고야 말 거지와 백당을 백배하며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위덥고 끌끌한 통연대오에 수도 시민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의가 되자 1950년대의 서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그 이름도 궁지 높은 전승국의 후손들답게 당과 더국을 위해 우리 위협의 승리를 위해 보람찬 청춘 시절을 충성과 애국으로 감높이 수놓아갈 불같은 맹세를 담은 우롱탄 구호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1돌째 즈음하여 진행된 청년존이들의 계승의 행진은 7.27의 계적적 승리가 새겨주는 백등필승의 진리를 혁명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여 위대한 당중왕의 향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부국방경 대역 실현의 전위에서 힘차게 영진해 나아갈 새 세대들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또렷이 과시한 의의 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전승절을 맞으며 수도 평양에서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외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승전사를 대를 이어 줄기차게 쏘나갈 열혈 청춘들의 불같은 애국정신과 혁명적 열정으로 7.27의 다국 강산이 들끓었습니다.
위대한 단조항의 향도 따라 주체조선의 빛나는 승리사를 변함없이 이어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의 활력을 앞장에서 이뤄나가는 애국통일의 기계를 안고 수도의 열혈 청춘들이 26일 김일성 광장으로 모여왔습니다. 조놈 높은 공화국의 옥생 기상을 상징하는 승리상이 솟아있는 야외장에는 내조국의 영원한 전승의 날을 해마다 특색 있게 경축하는 청년 학생들의 기쁨과 낭만이 차고 넘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진성한 조국 강토를 비로소 사수하기 위한 결전에도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더욱 동원하시어 세계의 길이 빛날 기적적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감없는 흉노의 정을 안고 춤물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땅 위에 눈부신 승리의 연대기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절감하며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지날 줄 모르는 청춘의 혈기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활기를 띠는 야외장을 밝히며 눈부신 불꽃들이 일제히 솟구쳐올라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땅의 안녕 지켜 격동 속에 새날을 막네 전화 앞에는 우리의 원수 전화 뒤에는 우리의 고향 수호자를 정정을 들고 옥색에 지켜선 전하는 그 언제나 웃어내 치리치리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전변만하는 축포의 화강 속에 기쁨의 춤물결은 끝없이 설레었습니다. 애국 청년들의 드높은 열정과 혁명적 낭만으로 세차게 달아오는 경축의 밤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간수를 위한 국가부흥의 전구마다에서 기독과 위를 창조해갈 계승자들의 혁명적 기상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반tok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렸는데 이 전국 평균 강수량은 39.7mm였습니다.
17시까지 종합된 거별 평균 강수량을 보면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120mm 이상으로서 가장 많았고, 황해남도와 함경북도, 남포시, 개성시에선 5mm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운산과 동창, 천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선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과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해서 8월 3일까지도 북부와 내륙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많은 기회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특히 농업 부문에선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와 습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어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 평안남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바닷가 지역에선 주로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되므로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기 바랍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에게서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에게서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조선 서해 해상에서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빛만 창공 높이 날릴지 바라보며 못뛰는 시선 애국의 피로 끓어라 거세 참 볼록이에 정의의 숨결 오리고 목숨처럼 소중한 기록이 인민의 운명 실현에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에 나아가 이 세상 갈 때까지 한없는 금지가 들어 가슴 펴고 노래하니 후기는 우리의 영광 영원한 우리 미래 이 땅에 못 박힌 상이 사라지는 기복이 찬란히 새겨진 그 표를 승리로 빗발치려라 사랑하리라 빛나는 우리의 국기 이 세상 갈 때까지 청풍화국이 역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남홍색 그 빛은 우리를 들어보리라 이 세상 갈 때까지 영화 전통화국의 역사를 길이 전하며 눈부신 남홍색 그 빛이 우리를 괴롭히리라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에 물어보라. 미제의 성적인을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빛나는 선포. 승리의 오직 한길 서서히 길이여라. 서북의 산과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찬란 아들 딸들. 불멸의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펼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빛나는 선포.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길이여라. 성승한 국기우연 태양의 빛바른 것이다. 그 햇빛 백승내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포감으로 미진의 멸망을 살아라.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빛나는 선포.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길이여라.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길이여라. 먼 옛날 세계의 이름을 날린 한 학자가 이런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하게 되며 그 변화가 바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차이이다. 물론 부정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이 무대에 나서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 생각에 오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여러분들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세대의 마음속에 전경으로 새겨진 전세대의 희생적인 모습입니다. 그 전경의 마음을 굳혀주고 이어지게 한 것이 바로 추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도 바로 전승세대에 대한 추억입니다.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은 우린 우리의 전승세대의 모습을 부려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리는 오늘이 전승세대가 바친 희생적인 어제와 굳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천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전승세대에 대한 추억 또한 각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태만상의 추억에는 위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아쉬움과 애석함 그리고 당부도 있습니다. 그 끝없는 갈래들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전쟁 노병들의 추억담입니다. 그러면 전승세대의 추억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들의 기억 속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서
전승조를 맞으면서 이것을 찾은 한 전쟁도병 동지를 보게 됐습니다. 해마다 전승절이 오면은 우리 이것을 찾는다고 하는 전쟁도병 동지. 그 이유가 바로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혁명가국 당의 참된 달의 원명인 봉화국 영웅 안용의 동지가 보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전쟁도병 동지는 전하의 나날 봉화국 영웅 안용의 동지와 간호원으로 함께 싸운 전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병 동지와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용의 동무가 키는 한 160,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정도의 몸매가 고와시오. 인상은 좋단 말이에요. 항상 해물해물 웃는 인상이고 항상 쾌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포옹해주면서 동생처럼 생각하고 이래주니까 그래서 나도 또 그저 언니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상을 받고 근데 식사할 적에도 자기가 조금 먹으면서도 우리들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어리니까 한 숟갈이라도 더 줄라 하고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안용의 동무가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군의소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친절하고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원도 해양 이게 골이 깊어요. 거기에 사단 군의소가 자리 잡았는데 거기다가 부상자들은 좀 약한 부상자들은 거기다 놓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거는 후방으로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쌕쌕이라는 거 있었댔다고 그때 우리는 그래서 쌕쌕이 온다 그러댔어요. 비행기가 와서 그 아래로 내려 꽂혔다 올렸다 야단치고 쑥 갔는데 조금 있더니 그 B29라고 우리는 불렀댔다고 B29 날개가 기다란 거 비행기가 새까맣게 까마귀 띠가 오는 것처럼 새까맣게 날아오더니 술폭탄을 퍼붓고 그저 기총 그저 총 그저 막 쏘고 병동이 뽕땅 불바다가 됐대요. 그 불바다 속에서 환자를 맞들고 가고 업고 가고 그저 그렇게 해서 구원해놓고 무슨 다 나왔는가 보다 했는데 어디서 깨 소리치는데 환자 하나 있다는 게 기칸이 그 누구도 생각 못하는 안녕의 동무가 그래서 뛰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불 속에. 그래서 그 마지막 환자를 끌고 나와서 저도 팔 하나 부상당했는데도 그 환자를 오보려고 하다가 기총사격에 맞았어. 그 다음에 하고 지금 내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때 가만히 넣어서 생각하면 부상당한 사람들 구원하느라고 우리는 그래서 올리뛰고 내리뛰고 같이 손잡고 다니다가 다 조사하고 내가 제일 가슴 아팠지. 희생된 전우에 대한 애석함과 그리움. 세월이 흘렀지만 전하의 나날 세차게 거동치던 전우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로병 동지들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당시 병사화가로 활동한 바가 있는 이 전쟁 로병 동지도 허연 속에서 담아봤던 그림 속의 주인공들을 오늘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전쟁식의 그림 중에 복수기록단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뱀도 안에서 그 주인공 전사가 복수기록단에 복수기록하느니 전쟁식 복수기록단이라 하면 전투로 앞서고 결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전투가 끝나면 결의 내용을 어떻게 수행했는가 하는 그것도 쓰고 그 아래 에어린 전사가 참다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순철이라는 전사입니다. 그 전사가 내가 상당히 귀여워하고 또 나를 따르고 그렇게 됐는데 좀 고살하게 생겼죠. 나이도 어리고
근데 그 전사가 이제 집에다가 그림 보내겠다고 자기 어른 모습 보내겠다고 그리 달라고 해서 그래도 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전사가 석격도에 망라돼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땅굴을 까부시고 그런 이유는 세운 전사입니다. 이 땅을 떠오르죠. 전승절을 앞두고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 전사들의 모습, 그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떠오르죠. 그때 생활들이. 지금 이승은 한 90이나 89년 이렇게 됐을 겁니다. 노경동지는 오늘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꿈과 미래를 맡기고 먼저간 전 목숨으로 이 강산을 지켜낸 가장 아름답고 뜨거운 용생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은 종에 의해서 맺어지고 두터워집니다. 그 종의 뜨거움은 흐르는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뭉쳐진 뜻과 지없이 고결한 마음에 의해서 강렬해짐을 원나라의 모든 노경동지들은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로병들이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탄우 속의 봇들. 그것은 그 애절문 모습 하나하나에 빗겨있는 피조른 당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근저있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순환 가득 찬 아픔의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50년대 청춘들의 가슴을 몽들게 한 아픔의 역사. 정말 다시는 되풀이 되고 싶지 않은 그 비참한 하루하루는 결코 그 어떤 작가의 손에서 흘러나온 옛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전하의 여웅이 1960년대 말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초희. 전쟁 시기 정찰 서대장으로 영광에 쌓은 그의 전투공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까지도 전해지는 무훈담은 바로 단부리소 족 한계 중대를 포로한 이야기입니다. 1951년 2월 어느 날 홍초희 동지는 전사 한 명을 데리고 족진에 들어가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족 한계 중대와 구리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정말 용량상 대비도 안 되는 긴급한 정황 속에서 홍초희 동지는 전사 김여홍 동지와 함께 발악하는 적장교놈을 먼저 쏘아눕히고 하마공작을 들이대서 적 한계 중대를 우리 편으로 돌려세우는 영적 위원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3월 8일 몸소 자신의 친필로 된 감사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당시 정찰소대 부서대장이었던 홍초희 동지와 전사 김여홍 동지에게 공화국 영칭호를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사에 뚜렷한 미훈담을 아로새긴 홍초희 동지는 1969년 45살을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10살도 안 되는 자식들에게 자기의 자소전과도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 깊은 글의 일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영철에게 전한다. 보고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나는 1924년 3월 7일 함경남도 홍원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장손이라 하여 대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다락론 300평과
산전 천평으로 농사를 하시었으나 거리 면적이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여 부모님과 어머님은 삭바느질과 삭발일을 하고 때로는 집보리와 둥글레를 뜯어 끼니를 이으시면서 농사를 하시었다. 어머님은 나를 낳으시고 3년 동안 산후병으로 신음하시다가 약 한 첩 써보지 못하시고 어린 날을 남기고 밭에서 호미자루를 쥔 채 21살을 일기로 사망하셨다. 설상가상으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아 왔다는 다락론 300평, 산전 천육형과 초가집 한 동까지 빚에 사업을 당하고 나니 음동설안의 할머님이 물방학한 집에서 방아를 찧어주기로 하고 별빛이 보이는 물방학한 한 구석에서 살았으며 부친은 일자리를 찾아 좀던 고향을 떠나셨다. 나는 일찍이 따뜻한 어머님의 품속에 안겨 실컷 자보지도 못하고 한창 존맛을 알 때이지만 할머님의 빈젖을 물고 배고파 울어도 쌀밥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할머님의 잔등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내가 제 발로 걷기 시작하고 배고파 우는 것을 보는 할머님의 마음이야 오죽했으리. 할머님은 돈벌이를 떠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백미밥을 해줄 터이니 울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모습을 내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어. 지금도 서운하게 떠오르곤 한다. 이것이 바로 1950년대 청춘들의 가슴이 우물이렸던 오둠의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하기에 그들은 이 세상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들의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고귀한 조국수호 정신이 자기들뿐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억하게 되는 전쟁 로병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추격기 비행사로 싸운 공화국의 옵니다. 그가 위대한 전승사에 세운 무후는 단 한 차례의 공중전에서 적비행기 석 대를 쏴떨군 무훈입니다. 그럼 그 공화국의 옥리의 모습을 그의 친손녀의 추억담을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우인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표상이 있다고 할 때는 어린 시절에 우리를 언제 한번 무릎에 앉혀놓고 다정다감하게 애무해주고 이런 기억이 전혀 없고 무뚝뚝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명령도가 섞인 그런 전형적인 무관인 할아버지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인데 마지들은 대체로 아들 낳아야지 이렇게 대를 잇고 근데 나 낳고 둘째도 또 딸이고 셋째도 딸이니까 더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아준 적이 없고 그래서 선녀인가 보다 하고 무뚝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손자가 있어야 되는데 손녀밖에 없으니까 고안 하누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사하려고 생각했던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망에 우사라고 쓰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섭섭해하는 모습 보고 손녀들밖에 없는데 내가 맞선녀니까 무조건 대를 잇길 바라는 그 할아버지 그 우양을 듣고 내가 꼭 비행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지망에 비행사라고 써놓고 군사와 동원부에 가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신입병사 군복 툭 받아 입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려고 막 갔는데 할아버지가 날 툭 보더니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할아버지 그 당령복을 입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경례, 빨간 연장 달한 나한테 경례를 해주면서 내 등 두드려주면 기특해서 이때까지 이거 무릎에다 앉혀놓고 언제 한번 겁다고 안기던 할아버지인데 정말 영타 앞으로 꼭 훈련 잘해서 비행사가 되라 하면서 그 정보의 노래 불러줬습니다. 건방 신입병사 연장을 단 나한테 왕별을 단 할아버지가 경례해주니까 그때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 한번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무관으로 무뚝뚝하게 그다음에 전쟁을 겪고서는지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던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게 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청비서동지의 배려에 의해서 돈숭 60돌을 맞으면서 이 전쟁 러병들의 그 위훈을 다시 제조사에서 높이 평가해 줄 때 대한 그런 조치에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83살에 공화국용 칭호받은 때였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이젠 우리 자식들도 할아버지가 전쟁 때 위훈을 세웠다 하는 건 알아도 그렇게까지는 교훈이 될 정도로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 청비서동지께서 부채 있은 지 60년 지난 위훈을 찾아내서 83살에 고령의 나이에 용칭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용중서 받아내면서 세게 울었습니다. 이 사진은 조나일 용인 은석 동지가 공화국 용칭으로 수여받은 다음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 전 용 동지는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 무훈이 깃든 군종 메달과 전쟁 시기 입었던 비행사복을 유물로 남겼습니다. 유물은 새 세대들의 마음이 전 세대들의 자취를 더듬어 보게 하는 역사의 증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으로는 오늘도 매일과 같이 수많은 새 세대들이 찾아와서 전승세대의 숨결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이 만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게 된 데는 전승세대의 업적을 후손 만대의 길이 빛내시려는 용야는 청비서동지의 불멸의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야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전승 예순돌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문헌들과 친필 명령서들, 사종물들과 함께 유물들도 더 많이 발굴할 때 대한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용야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기념관 일꾼들과 학술위원분들, 전쟁 탐전자 유가족들, 정말 전당 전국적으로 사종물 유물 발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똘똘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소중한 수업으로 가보로 간수하고 있던 많은 유물들이 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매해 수백 점의 유물들이 우리 기념관에 기증되는데 전쟁 탐전자 유가족들에서 많은 유물들을 기증을 하다 보니까 지난 시기에는 정말 줄거리적으로 형태학적으로만 되어 있던 이런 자료들이 보다 구체적인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종합 체계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유물들 가운데는 조나의 나날 전쟁 노병동지들이 기록한 전투 기록장도 있습니다. 그 기록장들을 하나하나 건져보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전투 상황, 전투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이름과 그들이 싸운 위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 수십 년간 우리 새 세대들에게 유물 한 점,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한 한 영웅 전사의 위훈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 영웅이 바로 19살 꽃나의 청춘을 저국에 바친
공화국은 태종웅 동지였습니다. 경연 톰스 동지께서는 태종웅 동지의 위훈을 길이 빛내 주시려 우리 서구개방전쟁 승리기념관 공화국 용웅홀에 그의 자료를 전시하도록 해주시고 서구개방전쟁 참전율사배에 묘비를 세우도록 해주시어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그의 위훈을 길이 빛내 주셨습니다. 정말 숭고한 더더부리심을 지니신 경야는 톰스 동지께서 수십 년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 전쟁 노병 동지들의 그 유물을 찾아서 전시하도록 해주심으로써 전쟁 노병 동지들이 세운 그 위훈은 길이 빛나고 해류의 굳건히 계승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억 없는 과거란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생생한 추억, 끊임없는 추억에는 자기 나름의 정과 뜻,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험한의 그 시절, 국민적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고 애국의 참뜻을 과시해준 우리 전쟁노병 동지들이 이제는 세월의 변화 속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지만 간과함을 물리치고 사나움을 이겨낸 그 불굴의 청춘 모습은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승의 날 옛 전호의 소리 안도는 안개는 그날의 보연인가 혈전의 낮과 밤이 흐르던 산정에 지금은 새소리 물소리 정답구나 비로소 지킨 조국의 곳이여 귀중한 오머리 조국이여 정장을 비껴들고 생사를 겨루며 꿈을 뿜는 화정 향해 우리는 나갔네 목숨은 버리어도 물러설 땅은 없어 한 몸이 유탄되어
불길로 다 번졌네. 앞뒤로서 지킨 조국의 고지요 귀중하리 조국이여. 비싼 승리로 지켜낸 내 조국 영웅들과 더불어 영원 불멸하리. 오보리 조국이요. 모든 짙은 산발을 타고 한길길들을 지나 병사들은 이슬을 차며 행군길을 가고 가네. 나팔선을 울려 삼야의 메아리 주제 전진하는 부대의 발걸음 더욱 힘차라. 행군길은 몰고
중대장 동지 제1포 조준수 진필승입니다. 그때처럼 또다시 명령을 주십시오. 공화국 영웅 김승남 동지, 조국해방 전쟁 시기 나의 옛 중대장입니다. 잊을 수 없는 정다운 모습을 바라본다면 전하의 나날에 외치던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원수는 이 땅에 못 오른다. 전승의 주포가 오른 그때로부터 어느덧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 이제는 91살입니다. 나의 옛 준호들이 영광의 단상에서 영생하고 있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영홀에 나는 때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사진 문호는 저와 중대장 동지가 전국 전투용 대회에 참가했을 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인데 뒤에 서 있는 이 전사가 바로 저입니다. 이 사진 문호를 볼 때마다 어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울고 웃던 그날의 영광이 어제런 듯 삼삼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날의 영광을 되새기며 저의 어깨를 두드리던 옛 중대장 동지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나이는 21살.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 온순하면서도 침착해 보이는 얼굴 표정. 이것이 내가 받은 중대장 동지에 대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중대가 107mm 해안포를 끌고 평양의 관문인 남포지대를 통과하는 길목으로 진출한 것은 1951년 초봄이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 바다에 기어든 미 칠함대는 상륙에 유리한 동서해안의 중요 지점들에 집중 포격, 폭격을 하며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중대장 동지는 현지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인차 아군의 위치를 포착할 수 없게 유계 진지를 불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화국 영웅 김승남 동지를 중대장으로 하는 우리 해안포 중대는 107mm 포를 3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서해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 앞에 바다 저 멀리에는 석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석도로부터 저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초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놈들은 함선 집단들이 와서 계속 포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진실을 빨리 파야 되는데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포진실을 파기 시작해서 3개 포진실을 파야 되는데 밤에만 팠습니다. 그리고 포진실 형식은 그러니까 둥그맣게 파고 앞에 화구, 쏘는 거 화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화구에는 통나무 고른 걸 잘라서 기둥을 세우고 이짝에 세우고 위에 보장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고 앞에 사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넓히는 게 이짝에 사계 포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는 다 진흙 그다음에 가만히다 흙을 넣어서 다 쌓고 다 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장 동지는 적들이 석도 좌안으로 공격해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해안포도를 배치했으며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갈매기를 조준하는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격 속도와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언제나 훈련에서 높은 요구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여러 전투들을 치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1951년 12월 16일에 있은 전투는 그야말로 판가리 결사전이었습니다. 적들은 우리 중대가 지켜선 서해리 앞바다로 대규모 함선 집단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처음부터 10여 대의 비행기로 무차별 폭격을 하여 포진지 주변과 해안가를 완전히 폭파했습니다.
그 뒤로 순양함 한 척, 구축함 두 척과 서해정, 남구수성선 등 저 감선 집단이 나타나서 석도 좌아래 멀리에서부터 수백 발의 한포 사격을 가하며 공격해왔습니다. 역량상, 화력 밀도상 대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중대장 동지는 우리 해안포 뒤에는 당중앙위원회와 최고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평양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 평양으로 가는 길을 죽어도 내주지 말자라고 중대 전투원들을 원수경멸회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적대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런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장은 제1포는 적 순양함의 사령탑을 깔아! 2포, 3포는 전열에 앞선에 나와 있는 그 한성 집단 앞에다 집중 사격을 하라. 이때 나는 적 순양함의 그 사령탑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도전 끝 하니까 연속적으로 철갑 한 발, 그리고 장탄수가 장탄 끝 떨어지자마자 포장에 발사, 발사 했단 말이야. 포장의 발사 구령을 듣고 10척의 포탄이 적진을 향해서, 적함을 향해서 딱 날아갔습니다. 다음 순간 적 순양함의 사령탑이 둘인데 그 가운데서 뭐 번쩍하더니 성광이 번쩍하더니 그 다음엔 금붉은 연기가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방문들이 야 명중이다 명중이다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환성을 올렸단 말이에요. 환성을. 이날 전투에서 우리는 적 순양함을 격파하고 구축함을 비롯한 여러 척의 상륙정들과 수성선들을 격침시키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도 끝없는 격정에 휩싸여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부르던 정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김지마다에서는 군민이 함께 부르는 화성음악의 노래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남편을 전선에 내보내고 영웅이 되었다는 소식만을 기다린다는 젊은 아내의 노래 우리님 영웅 되셨네가 고향에 두고 온 부모 초자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면 삼포 장탄수 동무의 고음 독창 밭가리 노래는 장군님 주신 옥토에서 이랴 황소를 몰아가며 사래긴 밭을 갈아엎던 잊을 수 없는 나날들을 그려보게 했습니다. 중대장 동지가 선창을 뗀 조국 보위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행복의 터전, 우리의 삶이고 운명인 성스러운 이 땅을 끝까지 지켜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게 했습니다. 전투에서 가슴 아픈 희생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투하는데 걔들이 한번 계속 오니까 우리 화구가 배워가서 떨어져가지고 거기 폭발하면서 그 흙덩어리, 돌덩어리 그게 다 화구 앞에 막았습니다. 우리 포장에 계속 쏘라 하면서 그걸 밀고 나가는데 비행기가 격강하면서 아예 기정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가슴에 신명상을 입고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관도 없지. 그러니까 배포에다 쏴서 내가 다 쐈습니다. 내 포장이니까 그러니까 다 쏴고 배포에다 놓고 가는데 뒤에서 임자달 하는 사람이 있더라. 임자달 거기 서라고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웬 걸 노인이 임자달 잠깐만 어디 그 옆에 자기들이 있단 말이야. 자비들 가더니 부엌문짝을 잡아서 담았습니다. 막 들고 그걸 가져가서 우리 섬에서 임자들 나라 위해서 싸우다가 가는 영웅을 어떻게 대과에만 산소가 왔나? 그게 안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내 문짝이 없고 나라가 있고야 병문짝이 쫄러가.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예, 또 갔다 옵니다. 가서 오늘 산땅 밑에, 예, 조용한 데 가서 관도 없이 땅을 파고 포장을 거기다 입혀서. 지금도 놀리는 손으로 포장의 시신에 흙을 얹어주던 중대장 동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닭이 진영제와도 같은 대원불의 희생은 우리 중대장 동지에게 있어서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조준수가 부상을 입으면 포장이 조준되고 탄약 공급수들은 한 팔이 부상당하면 다른 한 손으로 포탄을 가슴에 안고 정을 땅에 대고 두 다리로 밀며 포탄을 공격했습니다. 전투 때마다 저가 간의 경량 대비는 엄청났지만 중대장 동지와 우리 해안포병들은 격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압력과 배짱으로 싸워 언제나 이겼습니다. 최고 사령부를 보위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억척같은 신념이 지켜선 이 땅에 원수들은 한 놈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1952년 봄 중대장 동지에게는 광국용 칭호가, 나를 비롯한 5명의 포수들에게는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었으며 그해 여름 중대에는 모범중대 칭호가, 제1포인 나의 포 211호에는 민청호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8월 중순 전국 전투영대회가 열렸는데 바로 그 대회에서 중대장 동지와 나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뵙는 한 생의 가장 크나큰 영광을 지녔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잊지 못할 전하의 그 나날들과 우리가 싸우던 해안포 진지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함께 싸우던 전우들이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허나 우리 해안포 뒤에는 평양이 있다. 수도 평양의 관문인 남포지대를 끝까지 사수하자고 외치던 중대장 동지의 구경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 전우들이 지금 김승남 중대장 동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이도 불타던 수놈한 나날이 일이라라 아들딸 목숨 바쳐 싸웠네. 경선에 나가며 서러운 맹세문 오늘도 이 가슴 울려주네. 승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던가. 위대한 전승에 빛나는 용대가 오늘도 말해주네. 전하의 용사들이 아까운 생과 바꾼 이 땅, 모병동지들이 한 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이 강토를 반드시 전체 인민이 부름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부흥 강국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노병들의 영적인 삶을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정기석 동지,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중대장 동지가 지금 그 포진지에 서 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해안포 뒤에는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이 있다. 원수는 이 땅에 영원히 못 오른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원 동지의 현명한 용도를 받는 무적의 혁명 강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수호자들이 있는 한 원수는 이 땅에 영원히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고향 군나락 솔리돈 상대장 아저씨 혜연아 울지 마라. 장군님 품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단다. 김일성 장군 저국은 나의 고향 군나락 솔리돈다 저국은 나의 고장 못 잊을 나의 조국해방 전쟁에 참가해서 끝까지 단 잊을 수 없는 동료들이다. 그냥 얘 준비장 와서 잘 섰나? 우리 전쟁 고백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지킨 이 나라를 동매들이 지키셔야 해. 하나밖에 없는 적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바친 이수봉용처럼 살겠습니다. 조국은 손율들이 붉은 피 승인다. 조국은 목숨 바쳐 지키는 나의 다시 운동하는데 밑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거리를 지켜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을 사수할 수 있다. 이제는 동무들이 대능력 높이 희망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떠오르니 있어야. 조국은 심장을 지키는 우리 기가 천만년 무용해간 영원한 삶의 요상 용야는 김동생 순간 정면